2018년 7월 22일 일본 도쿄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여기 시부야구 주택인데요. 함께 있던 여자가 의식이 없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여성은 사망한 상태. 이 신고를 한 사람은 당시 69세였던 이시하라 노부아키라는 남자. 사망한 여성은 28살이었던 이가라시 유리씨였습니다. 69세와 28살. 이 둘은요, 아버지와 딸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남이었습니다. 거기다 당시 피해자 유리씨 침대 위에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뻘인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69세의 이시하라 노부아키는 히로시마 출생으로 본처 안에 있었고요. 2명의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죠. 이 이시하라는요, 한마디로 돈이 많은 남자였어요. 집이 막 으리으리해. 지상 3층, 지하 1층의 대저택을 자기 여동생과 둘이 쓰고 있었어요. 그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마인드도 보통 남자는 아니었어요. 나름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58세 때 갑자기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해서 경제학부 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58세 때. 그러면서 이 61살이 됐을 때는 세무사 자격증을 따버립니다. 이 세무사 자격증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곳 저곳에서 세무일도 맡아 해주고 부동산 쪽도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이시하라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있죠. 비리라든지 조폭 관련 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세무나 부동산 쪽을 좀 많이 도와주고 한 거예요. 원래 위험성이 클수록 더 큰 돈을 번다고 하죠. 그렇게 큰 돈을 번 겁니다. 그의 자택에는 포르쉐와 벤츠 등 외제차가 아주 즐비했습니다. 주변인들 말에 의하면 이 이시하라 여자를 엄청 좋아했대요. 입만 열면 여자 얘기, 아니면 그 성관계한 거. 난 섹시하니 성욕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여자가 좋아. 넌 안 그러냐? 그가 좋아하는 여성상은요, 젊고 이쁜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있는 남자였지만 이때 당시 그는 부동산 회사까지 차려 회장님 소리까지 듣고 있었어요. 자기가 일 안 하죠. 다 밑에 직원 부리죠. 이때 자기 비서로 이놈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쓰고 있었대요. 앞서 그랬잖아요. 이쁘고 젊은 외국인 여성을 선호했다고. 한국인, 지 입장에서는 외국인 아니에요. 바로 이 한국인 여성을 만지고 더듬고, 야, 나랑 한번 할래? 들이밀면서 이미 한국인 여성을 애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의 생활비나 학비도 다 이시하라가 대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 스폰 같은 느낌인 거죠. 이시하라가 이혼을 하게 된 것도요, 이거를 이제 본처가 알게 된 거예요. 이시하라 자기도 마음이 지금 딴 곳에 있는데, 어라, 아내까지 알아버렸네. 이참에 잘됐다. 서로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요, 본처와 이혼하고 바로 이 한국인 여성과 재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쳤습니까? 당시 한국인 여성 젊었는데 아버지 딸과 결혼하게 미쳤어? 잠수 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가 눈을 돌린 다음 타겟은 이쁜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참 이때 정성인 게요. 이쁜 러시아 여자 데려오겠다면서 직접 러시아를 갔었대요. 가서 이쁜 러시아 여성 한 명 꼬셔가지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 러시아 여성이 살 수 있는 집 요코하마 시내에 딱 잡아주고요. 매달 생활비까지 다 대줍니다. 대신 맨날 그 집에 가서 성관계하고 재미 보는 거예요. 전에 행실이 이랬던 이시하라였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지인들은 좀 놀랬었다고 해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의 피해자 일본인 여성이었거든요. 러시아 여자, 한국인 여자, 외국인을 선호하던 남자가 웬일이야?
외국인에게 질려버렸던 건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고령인 그가 빠져 있었던 건 바로 고급 회원제 데이트 클럽이었습니다. 데이트 클럽, 말 그대로 여자들이 돈을 받고 데이트해주는 거예요. 이시아라처럼 돈 많고 여자를 원하는 남자와 젊음과 미모를 팔아 돈을 원하는 여자. 약간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키는 장소랄까? 이시아라가 이 데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자가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 이가라시 유리씨였습니다. 이시아라는 2015년 11월 달에 데이트 클럽에 등록, 여러 여성을 만나왔어요. 유리씨와 알게 된 건 2016년 11월로 이미 4차례의 돈을 데이트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시아라 부자였으니까 이 만남 별 문제는 없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는 말이죠. 사실 이 이시아라는요, 키메색 중독자였습니다. 저도 사건을 알아보다 보니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키메색.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봤더니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마약에 쩔어있는 채로 하는 성관계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약이나 환각 같은 그런 약에 쩔어하는 비정상적인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시아라는 조폭 관련 세무나 부동산 쪽도 많이 맡아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 그쪽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조폭, 이들한테 약구하는 거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밍밍한 성관계, 재미없어. 돈이 많으니까 조폭들한테 약을 구해가지고 지도 약하고 여자도 약을 먹여서 별의별 자극적으로 다 하고 자빠진 거예요. 야, 내가 너랑 성관계 하려고 너한테 돈을 얼마 주잖아. 내가 너한테 쏟은 돈이 얼만데. 야, 그냥 평범하게 하고 땡치려고 했어? 와, 유리씨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건이 있었던 날 이시아라는 유리씨를 불러 자기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 과정에서 유리씨가 친구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요. 아, 짜증나. 지금 노친네 하나 만나러 왔는데 이 노친네가 나한테 약물을 권하는 거야. 그거 내가 거절했더니 아무래도 이 노친네가 술에 그 약물을 섞은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마신 것 같고 알딸딸하니 나 상태가 조금 안 좋아. 그래서 너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야. 혹시나 나한테 무슨 일 생기게 되면 네가 증언을 꼭 좀 해줘. 나중에 이거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이 연락이 피해자 유리씨와 친구의 마지막 연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녀가 마셨던 술에 치사량이 넘는 각성제가 타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각성제, 신체나 중추신경계에 일시적인 활동 증가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에요. 졸음 개선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기명증 치료 등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 물질 종류로는 코카인, 담배 니코틴, 커피 카페인 등이 있고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카페인, 메틸페니데이트, 모다피닐,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쓰인대요. 이런 각성제를 과다 섭취해서 사망한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다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마약을 술에 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약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탔고 많이 먹어서 사망했다. 화끈하고 자극적이게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이 약을 술에 몰래 타서 먹였는데 그거 먹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놀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무려 12시간이나 지나 안 되겠다. 이시아라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12시간이 지나서 그 12시간 동안 이시아라는 자기 지인한테 전화하거나 다른 지인을 집에 불러 봉투 안에 든 무언가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봉투. 발견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봉투의 내용물 안 봐도 뻔하죠. 약이지 않을까 추정해요. 자, 여기서 사망한 유리씨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유리 씨는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부검해보니까 이 유리 씨의 입과 성기에서 알코올과 함께 치사량의 100배에 이르는 정도의 각성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아니, 입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입으로 마셨으니까. 그런데 성기에서도 지금 약성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뭔 짓을 한 거야, 이 새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시아라는요. 아, 그거 제가 먹인 거 아니에요. 같이 술을 먹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되게 빨리 먹더라고. 아니, 이 여자가 뭔 술을 이렇게 빨리 먹나 하고 보는데 이 여자가 막 홀짝홀짝 뭐 약 같은 걸 먹으면서 술을 먹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뭔 발작? 간질처럼 몸을 막 바들바들 떨더라니까. 그거 보고 내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녀 가방을 막 뒤졌는데 약봉투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지려나 싶어서 거기서 약을 꺼내 그녀한테 먹였지. 그런데 지금 성기에서도 약성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약을 입에도 넣고 성기에도 넣었다고? 자기가 넣은 게 아니면 피해자가 넣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발견 당시 그녀는 알몸이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딴에 도와주려고 옷을 다 벗겨놨었다는 거예요. 성관계 하려고 만난 건 맞는데 갑자기 간질병이 발병해서 어찌 성관계를 할 수가 없었다. 즉 성관계는 없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서 홀짝홀짝 약을 스스로 같이 먹은 것 같다. 자기가 이상하게 성관계 하려고 일부러 먹인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술 같이 먹는데 갑자기 여자가 혼자 막 약을 먹어. 그것도 그 치사량 100배가 넘는 그 많은 양을 먹다 못해 스스로 막 성기에까지 막 넣어. 간질 와서 발작하고 있는 여자를 놀래서 옷을 다 벗기고 입에 넣다 못해 약을 성기에까지 넣었다는 걸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성기에다가 왜 약을 넣냐고, 이 새끼야. 경찰은 맨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이 피해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지금 들어보셨을 때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기보단 자극적인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큽니다. 경찰 역시도 단지 즐기려고 먹였는데 그걸 너무 먹였네 라는 견해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시아라는 초기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약은 피해자 유리씨가 가지고 왔고 스스로 다량 섭취하여 목숨을 끊었다. 자기는 각성제를 소지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시아라의 모발 등을 검사한 결과 본인한테 약 중독자들한테만 나오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 말은 본인이 이전부터 중독될 정도로 이 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작 유리씨는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웃긴 게 시신이 발견된 침대, 이 침대 쪽에서 어른들, 성인들이 사용하는 19금 성장난감도 발견됐대요. 이게 좀 그려지잖아요. 피해자 여성한테 약물을 술에 타 많이 먹였고 정신 잃어가고 있는 여자를 침대에 눕혀 성기에까지 약을 넣은 뒤에 이 성 19금 장난감을 이용해서 여자를 엎치락 뒤치락 가지고 논 거예요. 조금 가지고 놀다가 이제 제대로 성관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라, 이 여자가 의식이 없네. 놀래가지고 신고한 걸로 보이는데 재판장에서까지 이시아라는 일관되게 제가 안 먹였어요. 집에서 함께 TV 보다가 유리씨의 음주 페이스가 서서히 빨라지더니 날이 저물 무렵에는 이미 정신 나가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뭔가를 계속 먹길래 뭔가 했는데 갑자기 지병인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고. 실제 재판장에서 검찰이 유리씨는 전혀 중독자가 아니었다. 중독자는 오히려 당신으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대요.
당연히 사람이 죽었는데 반성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고요. 일부 사람들은요, 이때 이 몸에서 나온 각성제 성분, 이게 맛이 엄청 세대요. 엄청 쓴맛이 강한데 이걸 술에 섞었다면 이 술 맛도 엄청 이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 맛이 이상했을 이 술을 이걸 치사량 100배에 이를 정도로 마셨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혹시 마신 게 아닌 사건 당일 이놈이 강제로 피해자한테 주사기로 주입한 거 아닌가? 라는 말도 있습니다. 검찰은요, 당연히 야, 성기에서도 지금 각성제 성분이 나왔어. 치사량 100배가 넘게 나왔다고. 성적 흥분 늘리려고 네가 강제로 성기에까지 넣은 거 아니야. 혼자 각성제 가지고 와서 치사량 100배가 넘는 양을 먹었고 스스로 성기에까지 넣은 것 같다는 네 말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하지만 이 사건, 이 현장에 피해자와 피의자 둘밖에 없었어요. 정황상 흥분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래저래 하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재판장은 이시아라한테 너는 시종일관 계속 변명만 하고 반성의 태도가 전혀 안 보여 라고 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20대 여자와 자극적이고 야하게 성관계하고 싶다고 각성제를 막 먹이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